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잘츠부르크에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UCL을 앞두고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1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상대합니다. 현재 PSG는 1승 1무 3패로 25위, 잘츠부르크는 1승 4패로 3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PSG는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바뀐 UCL에서는 리그 페이즈 8경기를 치러 상위 8개의 팀이 16강에 진출합니다. 9위부터 2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거쳐 남은 16강 진출팀을 가립니다. PSG는 현재 25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 24위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잘츠부르크전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최근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와의 불화설로 팀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진까지 겹쳤는데요. PSG는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평가되는 낭트와 옥세르전,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무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과 UCL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PSG는 이강인을 조명했습니다. PSG는 8일 구단 공식 계정에 대한민국의 테크니션 이강인 선수의 기술력은 어떠신가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이강인의 훈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 이강인은 동료에게 패스를 받은 뒤 현란한 페인팅 동작을 가져간 뒤 가벼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아울러 슈팅 장면 또한 함께 담은 PSG였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 PSG는 잘츠부르크전 출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덴벨레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행히 이강인의 최근 경기력은 좋은데요. 지난 오세르전에서는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67분을 소화하며 기회 창출 4회를 기록했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의 이강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선발을 예측했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컬처는 9일 이강인이 곤잘로 하무스, 바르콜라와 함께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VIPSG 또한 같은 날 이강인이 덴벨레의 빈자리를 채워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잘츠부르크에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먼저 앞서 나간 건 PSG였습니다. 전반 29분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아슈라프 하키미가 머리로 떨궈줬고 곤살로 하무스가 몸을 날리며 밀어 넣었습니다. 전반은 PSG가 1대 0으로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요. 후반 27분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은 데질레 두에가 페널티 박스 좌측 지역에서 낮은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누누 멘데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하며 왼발 슈팅으로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PSG가 좋은 연계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40분 하키미가 이강인과 주고받으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키미는 슈팅 대신 패스를 선택했고 두에가 골망을 갈랐습니다. 결국 경기는 PSG의 3대 0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선발로 나와 우측면을 책임졌습니다. 이강인은 우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키미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바르콜라가 입안까지 넣어준 크로스를 말아먹어 실패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벗어난 슈팅 1회, 드리블 3회, 볼 터치 94회,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3회, 크로스 2회, 롱볼 4회, 결정적 기회 창출 2회, 지상 경합 5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7.9점으로 공격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키미와의 환상적인 연계 힐킥 패스와 바르콜라에게 떠먹여준 크로스, 그리고 환상적인 강인턴으로 수비수 2명으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진짜 축구 센스와 천재성이 돋보이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국내 축구 팬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축구 팬들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기술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미친 것 같아. 정말 너무 패스가 아름다웠어. 이강인은 정말 호나우딩요, 네이마르, 메시급이야. 강인니에스타. 최고의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와 같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주전이어야 해. 이강인 영입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이강인은 매번 주전으로 뛸 것 같아. 이건 골보다 더 아름다운 패스였어. 너무나 아름다운 패스였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정확한 패스였어. 그의 골 궤적, 기술력, 슛파워 너무 좋았어. 마치 로베르토 카를로스 같았어. 메시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아. 파리에서 계속 주전이어야 해. 그럼 나중에 음바페처럼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야. 그런데 엘리케가 걱정이야. 얘는 정말 물건이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야. 와우, 진짜 잘하네. 이에 팬들은 완벽한 패스였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이아몬드다. 한국 축구의 미래다. 위대한 골이다. 매의 눈이다. 시야가 정말 대단하다. 강인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뛰어난 선수이다. 파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